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달 비가 온 뒤에 모종으로 심으면 몰라볼 정도로 폭풍 성장하는 텃밭작물 5가지를 선별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하게 되면 바람이 정말 많이 불고 전국적으로 봄 가뭄이 있는 대표적인 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5월달에 비 소식이 있다면 이 빗물을 활용해서 작물 심기를 꼭 해줘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작물이 빗물에는 질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빗물을 활용해서 작물 심기를 하게 되면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이용해서 심은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5가지 작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그리고 초기 생육 과정에서 물을 정말로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들이기 때문에 5월 비가 온다고 한다면 정말 잊지 않고 심어줘야 되는 텃밭 작물이고, 특히나 5월달 대표하는 작물들이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잊지 않고 꼭 이와 같은 작물 심어 재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작물로 고구마인데요.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심어주는 텃밭 작물 중에 하나예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5가지 작물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작물일 것 같아요. 그리고 빗물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텃밭 작물이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사실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중부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5월 초에도 늦서리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종종 5월 초에 심기보다는 5월 중순 이후에 심어달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심지어는 6월달 심기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무리해서 5월달에 심지 말아달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의 5월 상순 기온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고 비 소식이 있다면 이와 같은 기후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 시기에 고구마를 심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일찍 심어서 재배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4월 중순 정도에 이 고구마 순을 심었는데요. 이렇게 일찍 심었을 경우에는 보온 작업을 해줘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고구마 순을 심고 흰색 부지포를 덮어주었는데, 역시나 경기 남부 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는 너무 일찍 심었기 때문에 고구마 순 상태가 정말 좋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때 비 소식도 없어가지고 인위적으로 두둑에다가 물을 주고 비닐 멀칭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5월달 기온이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비까지 내렸다면 두둑 안쪽으로 빗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바로 비닐 멀칭한 이후에 고구마 순을 심어보세요. 그러면 인위적으로 공급해주는 물과는 차원이 다른 질소와 칼슘, 마그네슘, 칼륨, 그리고 미량의 황성분까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고구마 순이 봄밭에 적응해가지고 폭풍 성장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너무 일찍 심어가지고 어느 정도 냉해를 입은 고구마 순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충분한 양의 봄비를 맞게 되면 다시 고구마 순이 성장을 진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뽑아버리지 마시고 고구마 순 끝단이 살아있다면 다시 보식할 이유 없이 그대로 재배를 이어나가셔도 상관없으십니다. 다음 작물은 들깨인데요. 들깨 하게 되면 7월달에 모종으로 심는 대표적인 작물인데 5월달에 들깨를 모종으로 심는단 말이야.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7월달에 심는 들깨 모종 같은 경우에는 들깨와 들기름을 수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5월달이나 4월달에 모종을 심을 경우에는 들깨와 들기름을 포기한 깻잎을 수확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품종 선택도 잎들깨 전용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주시면 되는데요. 키가 조금은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깻잎을 더 많이 수확할 수 있도록 개량된 품종이니까요. 이와 같은 잎들깨 모종을 5월달 비온 직후에 심어주게 되면 정말 빠른 속도로 잎들깨 모종이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5월달 이렇게 잎들깨 모종을 심어주게 되면 한두 차례 수확하고 마는 그런 작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5월달에 심어서 설이 내릴 때까지 꾸준히 수확 진행할 수 있다 보니까 실속도 있는 그런 작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텃밭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텃밭이라 할지라도 7월달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잎들깨 전용 모종을 몇 주 구입하셔가지고 텃밭에 심어보세요. 그러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양의 깻잎을 수시로 수확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다음은 방울토마토인데요. 고구마만큼이나 물을 좋아하는 작물 중에 하나이거든요. 얼마나 물을 좋아하는지 겹순 제거한 줄기를 물에 담가 놓기만 하더라도 뿌리가 왕성하게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뿌리 내린 줄기를 가지고선 모종처럼 활용해도 건강하게 자랄 정도인데요. 그만큼 물을 좋아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비온 직후에 이와 같이 방울토마토 모종을 심어주게 되면 맑은 날에 인위적으로 물을 줘가면서 심은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폭풍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울토마토를 5월달에 심을 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방울토마토 모종을 심은 직후에 2m 이상의 지지대를 꼭 설치해 줘야 됩니다.
보통 방울토마토 모종을 심은 다음에 어느 정도 시차를 둔 다음에 지지대를 설치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는데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방울토마토 뿌리가 빗물을 빨아먹고 어느 정도 활착되어 있는 상태일 텐데, 이 상태에서 지지대를 설치하게 되면 활착된 방울토마토 뿌리를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모종을 심은 직후에 지지대를 설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지대를 조금 낮은 것을 설치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는데,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원대만 키워가지고 거의 사람 키만큼 키워 재배하기 때문에 지지대를 구입하실 때에는 꼭 2m 이상의 지지대를 구입하셔가지고 방울토마토 옆에다가 박아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질문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높은 지지대를 설치하고 그리고 사람 키만큼 방울토마토를 키워 재배하기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라면 키가 작게 성장하는 방울토 품종이 따로 있거든요. 대표적인 품종으로 체리토마토가 있는데, 혹시라도 텃밭 규모가 매우 작아서 이렇게 큼직하게 방울토마토를 키우기가 조금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키가 작게 성장하는 방울토 품종을 선택해가지고 심어주시게 되면 조금 부담 없이 작은 텃밭에서 이 방울토마토를 심어 재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작물은 상추인데요. 아니 또 상추란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5월달 기온이 어느 정도 풀린 상태에서 상추 모종을 심어주게 되면 1년 중에서 가장 빠르게 이 상추 모종이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건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작물 중에서 가장 빠르게 수확 진행할 수 있는 작물이기도 하고 병충해가 거의 없다 보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작물 중에서 가장 쉬운 작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텃밭 면적이 아주 작다면 이 상추와 잎들깨만이라도 심으셔가지고 텃밭을 풍성하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라면 상추 같은 경우에는 잎들깨와 달리 품종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품종의 상추를 몇 주 심게 되면 작은 텃밭도 아주 풍성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빗물을 빨아먹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폭풍 성장할 상추 수확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모두 알고 계실 수 있지만 의외로 잘못된 방법으로 이 상추를 따는 것을 정말 많이 보는데요. 상추는 웬만하면 병 발생이 거의 없지만 상추를 잘못 따게 되면 충분히 상추 딴 자리에서 썩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이 상추를 수확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상추잎을 수확하실 때 손톱을 이용해서 따는 것이 아니라 상추의 줄기에서 따내듯이 살짝 돌려서 뜯어내게 되면 상추잎에 상처를 내지 않고 그대로 상추 줄기에서 상추잎을 따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추를 수확하게 되면 손톱으로 따서 수확하는 것과는 달리 상추 줄기에 따다만 상추잎이 붙어있지 않다 보니까 세균이 발생할 일이 전혀 없게 되고요. 그리고 손톱으로 계속해서 많은 양의 상추를 수확하게 되면 상추 특유의 흰색 유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 유액이 손톱 사이에 껴가지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때문이라도 꼭 상추를 손톱으로 따는 것이 아니라 꼭 상추 줄기에서 살짝 비틀어가지고 줄기에서 떼어내듯이 상추잎을 수확해 드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추를 수확하게 되면 꽃대가 올라올 때까지 마치 상추 나무를 키우듯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상추 줄기가 썩지 않고 건강한 상추잎을 지속적으로 수확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이 상추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이 상추대까지도 수확해서 드실 수 있으니까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추를 수확하게 되면 상추를 줄기에서 잎까지 온전하게 수확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작물은 오이인데요. 오이만큼 물을 좋아하는 작물도 없죠. 얼마나 물을 좋아하는지 제가 주말 농부이다 보니까 그 주에 비가 한 차례 왔다 하더라도 지난주에 손톱만큼 작게 자라있던 오이가 한 주 사이에 큼직하게 성장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도 물을 좋아하지만 모종을 심을 때에도 물을 충분히 주게 되면 더 빠르게 봄밭에 적응하는 것이 바로 이 오이입니다. 보통 오이 하게 되면 5월달에 모종으로 심어 재배하는 아주 대표적인 작물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특별한 품종의 오이를 심어 재배하고 싶어가지고 씨앗 파종부터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일반 가정에서 모종을 키우는 것은 정말 어려운 과정이니까요. 저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5월달에 건강하게 키워진 오이 모종을 구입해서 이렇게 비온 직후에 심어주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오이 또한 방울토마토와 마찬가지로 지지대를 꼭 설치해 줘야 되는 작물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이망을 설치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 또한도 방울토마토와 마찬가지로 오이 모종을 심은 직후에 이렇게 오이망을 설치해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라면 방울토마토와 마찬가지인데요. 특히나 오이망 같은 경우에는 망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심어놓은 오이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오이 모종을 심은 직후가 아니라 오히려 오이 모종 심기 전에 오이망을 우선 설치하고 이후에 그에 맞춰가지고 오이 모종을 정식해주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비온 직후 빨리 심다 보니까 지지대까지 구입하지 못했다면 최대한 이른 시기에 오이 모종 심은 근처로 오이망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5월달 귀한 봄비가 내렸을 때 모종으로 심으면 폭풍 성장하는 텃밭작물 5가지를 선별해서 소개해드렸어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5가지 작물 외에도 5월달에 심을 수 있는 텃밭작물들이 정말 많이 있고, 특히나 이렇게 봄비가 내린 직후에 심어주면 어떤 작물이 됐든 빠르게 성장하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작물 이외에도 충분히 심을 수 있는 텃밭작물들이 있으니까 이 점 고려하셔가지고 5월달에 심어보고 싶었던 텃밭작물이 있었다면 봄비 활용해서 심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